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요트 사러 미국 간 강경화 남편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미국으로 요트를 사러 가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거죠. 예, 사실상 해외 방역 최일선에 선 외교장관의 배우자가 이 시국에 뜬금없이 해외여행을 떠난 셈인데 출국 직전 언론에 이런 어록을 남기고 유유자적 사라졌습니다. 예.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발언들입니다. 예, 요트를 사러 가는 게 옳다고 믿는 걸 하는 거다.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외교부도 해외여행 자제령을 지금 내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 남편이 이 시국에 해외로 갔다. 예.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네, 외교부가 지난 3월에 이미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달 연장돼서 이번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귀국 지원을 포함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도 필요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강 장관이 남편을 말렸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남편 입장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것도 아니지 않냐. 예. 만날 집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장관 입장이 좀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거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설득도 했지만 결국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설득을 하긴 했군요. 예. 자, 뭐 조용히 남편이 떠났어도 문제가 됐겠지만 어쨌든 언론 카메라에 지금 잡힌 상황이고 예. 또 근데 여행 가는 걸 사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다 공개를 해서 알려졌다면서요? 예, 거기 보면 이번에 이제 구매하는 요트의 재원도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예. 켄터 51피트 세일링 요트고요. 객실 3개의 구매 가격은 12만 달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2만 달러면 한 1억 5천쯤 되나요?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런데 남편이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을 간 적이 더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2월에 베트남과 카리브해 섬을 차례로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파리도 경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월엔 그리스 장기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외국 여행 자제라면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 논란 말고도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다주택자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남편이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블로그 글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는데 예. 강경화 장관은 지난해 25억 원 상당의 연희동 단독주택의 앞마당을 공시가 인상 직전에 세 자녀에게 이른바 쪼개기 증여해서 꼼수 절세 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남편 블로그를 보면 그 단독주택을 재건축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군요. 예. 한마디로 점입 가경입니다. 예.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요트 사러 미국 간 강경화 남편의 느낌표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로 하겠습니다. 예.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이제 글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 모두가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와중에 외교장관 남편의 자유로운 요트 구매 여행을 민초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차기 주자들의 사적 대화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개천절 기념식에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났다고 하는데 차기 주자. 예, 김종인 위원장도 차기 주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적 대화라는 건 뭡니까? 예,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포착이 됐는데 예. 뭐 무슨 대화 나눴나 이렇게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먼저 SNS에다가 공수처 출범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런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사적인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3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복잡한 셈법이 있다면서요? 예,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기업 로비를 받아서 겉으로만 미는 척하고 야당 반대를 핑계로 무산시키려 하는 속셈이라고 했는데 앞서 TV조선과의 통화에서도 재계의 로비가 하도 심하니까 여기저기 반대가 심한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김 위원장이 주장이니까 예. 민주당 쪽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추석 이후에 전국이 이 경제 3법을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김 위원장이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1년 반 정도 남은 다음 대선까지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지금 연계시켜서 움직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김 위원장이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한데 대선 주자로 나설 거다 이런 얘기는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뭐 딱 잘라서 대선 도전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실 생각은 아니 없으신가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를 못하고 나는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대선에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대선에 절대 안 나간다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들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좀 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차기 주자들의 사적 대화의 느낌표는 내 나이가 어때서로 하겠습니다. 예, 내 나이가 어때서요? 예. 김 위원장이 그 당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긴 하지만 생각은 가장 젊다. 이게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에 도전한 바이든 후보와 2살밖에 차이 나지 않고 버니 샌더스하고는 1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몇 달 전에 김 위원장에게 두 사람 나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러자 김 위원장의 반응이 독일 아데나워 총리를 언급했습니다. 예. 73살에 총리를 시작해서 87살까지 재임한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제 본인도 주변과 언론에 계속 나이가 내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